안녕하세요. 공장 만듭니다. 이번에는 한국사 강의놀이 OT를 시작합니다. 이 OT는 사실 하나가 더 있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건 한국사 방향이고 또 하나는 그냥 진짜 기초뼈대예요. 그냥 대충 한국사가 어디서 어떻게 흘러갔나? 이 느낌만 볼 거예요. 그러면은 한국사에 대해서 OT를 시작합니다. 참고로 이거 9급 공무원인 거 아시죠? 안 써놨네. 우선 먼저 한국사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들을 알아볼게요. 여러분은 한국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한국사, 역사잖아요. 지루할 것 같지 않나요? 지루할 것 같지 않나요? 역사는 지루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본 결과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한국사를 할 때 지루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역사를 많이 좋아했어서 그렇게 한국사를 공부할 때 그렇게 지루하진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역사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거 언제 다 외우냐? 이거 언제 다 외우지? 이거는 공감하는 부분 중 하나예요. 사실 구급공무원이라는 과목 그 시험 자체가 정확하고 많이 알고 있는 것을 요구합니다. 근데 한국사는 너무 많다는 거죠. 한국사는 삼국시대만 해서 지금까지 와도 20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 동안 많은 이제 사건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문물들, 많은 서적들,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외우기 핏땀 많습니다. 또 세 번째, 너무 지엽적이라는데? 너무 지엽적이래.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엽적이라는 것은 많이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냥 간단한 건 이런 거예요. 동학농민운동이 언제 있었니? 이게 간단한 거로 하면은 지엽적인 거는 너 동학농민운동 순서를 아니? 이 느낌이에요.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경찰 한국사가 좀 더 이런 경향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사는 좀 지엽적이라는 게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또 하나는 안 헤어진다는 거예요. 안 헤어져. 안 헤어져. 그러니까 정확히는 봤는데 안 떠올라요. 뭔지 알 것 같거든요? 시험을 보는데 뭔지 알 것 같아요. 근데 몰라요. 뭐였지? 분명히 뭔지 아는데? 이거는 사실 영어를 할 때, 영어 단어에서 가장 많이 겪는 현상일 거예요, 아마. 이거는 사실 뇌과학적으로 보면은 안 헤어지는 게 있을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하냐? 그냥 그거는 따로 오답 노트를 한다든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시험 보기 전에 봐주면 된다는 거죠. 시험 전에. 아무튼 안 헤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 안 헤어질까? 물론 안 헤어지는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지만은 공부를 좀만 방향만 조금만 바꾸면은 외워질 수도 있어요. 다섯 번째는 어려워. 근데 공감해요. 한국사를 볼 때마다 80점을 찍은 게 지방직이 6월이었어요. 근데 제가 한국사를 모의고사로 80점을 찍어본 게 3월이었나? 물론 기출로는 80점을 찍어본 적이 있었죠. 근데 모의고사로는 3월인가 4월이 찍어봤어요. 슬프죠. 근데 그만큼 공무원 시험은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거는 제가 앞에 있었던 말들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다 사실이에요. 물론 역사를 좋아한다면 첫 번째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첫 번째도 사실 역사를 좋아한다고 해도 맞아요. 역사를 좋아하는 건 그 흐름을 좋아하는 거지. 불탑이 있는 걸 좋아하겠어요? 중인들의 있던 그 위양 문학을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부러 세부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자질구레한 책들이 있는 걸 좋아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일본도 사실 지루한 것도 맞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다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 알아둘 게 있어요. 무엇을 알아둬야 되냐면 어렵다라는 뜻은 지엽적이다는 뜻인데 이 뜻은 결국은 낯설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젓가락질하는 게 그냥 쉽죠? 그냥 쓰잖아요. 이건 낯설지 않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외국인들이
포크를 쓰지 젓가락 안 쓰잖아요. 만약에 외국인들한테 젓가락을 쓰게 시켜봅시다. 이 사람들은 젓가락이란 거에 대해 낯설어요. 낯설다는 건 결국에는 익숙지 않다는 것이고 어렵다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한국사를 어려워하는 거는 모르기 때문이에요.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한국사를 공부가 쉬워지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많이 접촉해야 돼요. 많이 알아야 돼요. 많이 마주쳐야 돼요. 나중에 봤을 때 안녕 너 개구나 이럴 정도가 되면은 좋아요. 나는 이랬나? 잘 모르겠죠. 아무튼 중요한 건 어렵다는 것은 내가 아직 잘 모르는 게 많구나. 내가 아직 모르는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가장 공무원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초시생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사실 어려운 게 정상이에요. 모르는 게 맞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조금씩 하면 돼요. 조금씩 하면 돼요. 그래서 방향을 말한다 했죠? 어떻게 공부하지? 사실 이게 키포인트일 거예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은 한국사 외워야 된다며? 암기 과목이지? 아, 달달 외워야 되구나. 아, 달달 외우면 되겠네. 하면 안 돼요. 우리 뇌는 이해했을 때 그것을 자동으로 꺼낼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 줄까? 음, 사실 외우려고 시도를 했다기보다는 이해를 하면 잘 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은 한자를 그냥 그 부수도 모르는데 외우시나요? 부수를 아는 사람한테는 이게 외워져요. 어떤 뜻인지 아니까 나중에 그걸 보고서 아 맞아 이런 뜻이었었고 나와요. 근데 부수를 모르고 그냥 글자만 읽고 암기를 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분명히 본한자인데 이게 뭔 한자인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에는 달달 외우는 거는 단기 기억에만 효과가 있어요. 그냥 사실 이렇게 애둘러 말한 거예요. 지금 외우면은 하루 동안은 괜찮은데 6개월 동안은 안 줘요. 하루 동안은 괜찮은데 그 나머지 기간 동안이 외선 좋지 않아요. 그래서 막 시작한 분들께는 추천하지 않아요. 권고하지 않아요. 또 이걸 왜 권고하지 않냐면은 공무원 공부를 할 때는 사기나 의욕이 중요한데 달달 외우다 실패했어요. 안 외워졌어요. 의욕이 저하돼서 공부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공무원 공부할 때 정말 스트레스나 슬럼프 엄청 많이 오는데 더 빠질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공부하란 말입니까? 가장 중요한 건 흐름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흐름이에요.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알아야 공부하잖아요. 매뉴얼을 알아야 지금 근무를 할 수 있잖아요. 그 가장 중요한 방식은 역사의 흐름이 있어요. 시간별로 역사가 흐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살을 붙여나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쉽게 말해서 달달 외우겠다는 거는 철사 인형을 만들 때 철사 없이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철사 없이 인형을 만들겠다. 바꿔 말하면 안 만들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또 바꿔 말하면은 뼈 없이 근육을 움직이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반대로 흐름에 따라 살을 붙여 나간다는 거는 비록 뼈는 하얀색 조금밖에 없지만은 더 붙여 나가다 보면은 어느새 근육 빵빵인 슈퍼맨 황철수를 말하고 싶었는데 안 될 것 같긴 하고요. 아무튼 또 철사 인형에다가 철사에다가 붙이다 보면은 어느새 어떤 차력 인형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즉 흐름에 살을 붙여나가는 게 중요해요. 사실 이게 제일 편해요. 초시생분들은 이렇게 해서 공부해도 돼? 진짜 돼? 뭔가 적게 하는 것 같아. 이러면 공부 안 되지 않을까? 뭔가 많이 하얀 느낌이 들어야 될 것 같아. 그럼 달달 외워야겠다.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기본이 박혀 있어야 그 외우는 것도 좀 수월해져요. 그러니까 또 중요한 거는 복습은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복습에 대한 이미지가 여러분이 어떠실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복습이란 거는 그냥 어떤 내용이 있었나 확인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있었나 흐름이라도 정리하는 거예요. 한국사를 할 때 중요한 거는 지엽적인 것도 맞아요. 세부적인 것도 맞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흘러갔냐예요. 그거를 확인해 주는 것만으로도 복습이 되고 또한 한국사는 특징은 필기노트를 작성해 주신 것도 좋거든요. 물론 시중에 나와 있는 걸로 공부하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 중요한 거는 그거를 좀
짧은 시간이더라도 5분 정도라도 많이 봐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복습은 꼭 할 것. 이 다음 뭐가 있을까요? 기출이 제일 중요합니다. 가장 알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기출이에요. 고등학교 때도 다녔던 분들은 수능 때는 기출이 중요하다, 기출이 중요하다, 기출이 중요하다 이러잖아요. 기출이라는 거는 뭘 공부해야 되는지 대충 알려주는 거거든요. 사실 문제집 있는 유형도 사실 기출의 바탕으로 한 거거든요. 대학교 때는 족보 있잖아요. 족보도 기출이잖아요. 그래서 공부할 것이 한정되잖아요. 100에서 10으로 한정되잖아요. 그거에서 공부해서 거기에 살만 붙이면은 성적이 올라가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초시생분들은 뭘 공부해야 될지 몰라요. 이 기출을 보고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볼까요? 망인망소인한이 있었어요. 어느 시대일까요? 1번 고려시대, 2번 신라시대, 3번 조선시대. 언제예요? 모르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해드릴 거는 그 강의를 할 때 기출을 바탕으로 해드리는 거. 사실 이게 제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이 다음은 뭘까요? 이 다음의 강의는 정말 한국사의 기초뼈를 단군 때부터 신석기, 구석기, 신석기 그때부터 선사실 우가우가 하던 때부터 삼국시대, 고려, 조선, 일제강점기,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기 뼈대할 거예요. 사실 이거를 들을 때 너무 긴장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그냥 흐름만 이해한다 생각해주세요. 외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외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흐름이 목적이에요. 이해하셨죠? 감사합니다.